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44회 방송 3부 시작할게요. 우리 저기 유신이 너무 길어서 안 물어보았는데 그만 좀 알려주면 안 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네이버. 더 이상 안 돼. 다음은 네이버. 남의 삽질도 이렇게 오래 들으면 웃기지가 않아요. 그만. 뭐 좀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네. 근데 긴 걸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유신이 몰락합니다. 뭐 이분들이 삽질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 사람을 모델로 한 사람의 삽질이 또 나오니까. 그렇죠. 또 있어. 아직 남았어. 네, 맞아요. 자, 일본이 소련을 포기한 건 알겠어요. 소련 대신 남쪽이란 것도 알겠고. 그런데 이제 남방 작전은 뭐고 태평양 전쟁은 무엇인가? 다른 건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남방 작전은 육군 중심의 동남아시아 점령전이 남방 작전이에요. 네. 태평양 전쟁은 해군 중심이죠. 미국과의 태평양 제해권 전쟁을 주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고요. 사실 두 전쟁 바다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건 거죠. 네. 근데 사실 남방 작전도 태평양 전쟁에 포함되죠. 그죠. 이 두 전쟁은 하나죠. 제해권 없이 동남아시아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도 이제 하와이 이런 데를 통해서 태평양을 관리하고 있었죠. 자, 광고도 꼭 했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중국이 일본의 발목을 붙잡고 안 놔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끈질겨요, 신기해요. 중국 사람들. 일본이 쳐들어가서 먹었잖아. 네. 먹었는데 발목을 잡힌 거야. 분명히 형세상으로는 들어가서 뭘 먹었어. 일본이 이득이야. 근데 왠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미 일본은 전쟁 국가가 돼 있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전쟁을 필요로 했어요. 그 전쟁의 목표가 국민들이 잘 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의 목표가 다음 전쟁의 지속이야. 뭐 가불을 위한 가불 같은 건가요? 블랙 기업에서 그렇네요. 네. 태평양 일대를 모조리 일본의 바다로 만들어서 석유, 고무, 식량 등을 착취해서 전쟁의 에너지로 쓰겠다. 이게 이제 당시 이 사람들의 발상이었는데 당시 상황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인도 차이나 일대의 주인은 프랑스였죠. 네. 독일이 점령됐잖아. 본국이 괴뢰국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덜란드는 나라가 없어져 있어. 버마와 말레이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영국인데 버마, 미얀마죠. 지금은 미얀마죠. 네. 근데 사실은 미얀마로 부를 것인가 버마로 부를 것인가 어느 편이 옳은가 사실은 이게 애매해요. 이게 옳은 것보다는 미얀마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당시는 버마였습니다. 네. 영국은 이때 본토 방어전 한다고 항공전 한다고 그 모든 자원을 끌어다가 이제 그 독일이 폭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느라고 난리였어요. 나라밖에 신경 쓸 뭐가 없어. 독일은 이제 유럽을 휩쓸고 있었죠. 아시아의 부동산 부자들을 다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일본은 이제 빈집털이 한다는 계획이었죠. 참 빈집털이 선제 공격 이런 거 참 좋아해. 문제는 역시 미군이었죠. 땅 부자들은 다 자리를 비웠는데 미국은 있어. 그래서 미국을 저대로 내버려 두고 남방작전을 개시할 수는 없죠. 그럼요. 그래서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건 미친 것 같은데 당시 미국의 국력이요. 객관적 수치로만 계산해도 일본의 12배였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단기 결전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단기 결전 사상까지. 이게 무슨 사상이야? 내 말이. 이건 뭐냐면 단기 결전 망상 아니야? 맞아. 망상인지 사상인지는 어.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편을 들으시면서 듣고 확인을 결정하시면 하시고요. 됩니다. 네. 자, 단기 결전 국력을 짜내 먼저 선제 공격해서 내 힘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가까스로 승리하면 된다. 이것이 단기 결전 사상입니다. 무슨 메칸더브의 그 원자력 터지기 전에 이기겠다고. 그니까 맞아요. 러일 전쟁의 전운이죠.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다 보니까 유신도 성공했고
5.15 쿠데타도 성공했고 만주국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매운맛을 보여주면 미국도 깜짝 놀랄 거야. 놀라기야 놀라죠. 놀라게 하겠지. 그러면 일본에 유리한 강화를 맺어주지 않을까? 힘을 보여줬으니 이런 생각을 한 왜 거예요. 놀라서 우리 엄마나 아빠가 놀라서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운맛을 보여줬으니까. 아이 깜짝이야. 아이 무서워라. 이럴 줄 알았다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통상 금지 조치도 풀어줄지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말이죠.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싹 없애버리면 다시 복구할 때까지 무주공산이 된 동남아를 싹 먹어치우면 되죠. 요거는 말이 돼. 말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럼 미국이 다시 함대를 복구해서 미국이 생산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일본의 12배란 말이야. 복구해서 덤볐을 때 우리는 이미 동남아를 다 차지하고 동남아 각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다.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의 자원으로 우리도 대등하게 어떤 세팅을 해보겠다. 하겠다. 뭐 그런 정도겠죠. 굳이 예. 보자면. 그러면 결국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잖아. 네. 협상 그렇겠죠. 테이블에 진주만 공습에 성공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곤조가 없어서. 이 곤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신력. 증신력. 뭐 기세에 좀 더 가깝겠죠. 뭔가 양키들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미국 그 서양인들의 그 특유의 어떤 뭐랄까 특유의 쿨한 태도가 이 당시 없어 보이는 거죠? 어떤 동양인들에게는 기세가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쟁이들은 왜 고쟁이들이란. 흔히 말하는 논쟁할 때 너 뭐야 그럴 때 미국인들이 예를 들어 sorry 경솔했어 뭐 이런 말 하는데 거기서 왜 우리처럼 사실 우리 왜 똥꼬집 부리면서 대도 않는 논리하면서 말싸움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곤조로 본다면 저거 맹물인 거지. 맹물이지. 그건. 등치만 커가지고. sorry 고쟁이들 이래버리면. 저것들. 자, 진주만 공습 1941년 12월에 있었던 대사건이죠.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이번에도 역시나.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습했는데 참 나쁜 버릇이야. 근데 나름대로 선전포고를 했다곤 해요. 근데 이게 전쟁을 개시한다는 말도 없었고 쓸데없이 길어. 내용이 엄청 길어요. 이거를 조그만 소책자 정도야. 암호 해독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암호 해독에만 시간이 엄청 걸리지 폭격 1시간 후에나 내용이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었던 거지. 내용도 되게 난삽하고 중언부언인데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싸워보자 이 말도 없었어요. 뭐야 대체. 그게 뭐야. 뭐 나름 뭐 구색 맞추기를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요식행위 그렇지. 새벽에 쓴 편지처럼 그냥 요식행위지 요식행위. 내 마음이 차올라서 너에게 보내.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진주만 공습으로 그야말로 작살이 나게 되죠. 이거 그거 웃겠다. 진주야 자니? 기껏 해석했더니 두 줄이야. 자니? 의인화해가지고 진주야 자니? 두 줄일 필요도 없어. 자니? 자, 원래 미군한테는 진주만 근무가 땡보 중에 땡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기 뭐 진짜 해변이 펼쳐져 있고 테니스, 코카콜라, 맥주, 꿈의 근무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니 일만 없으면요 날씨 좋아 얼마나 좋아요. 맨날 수영하고. 그럼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을 때 미국 주둔 해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네. 해군은 육군 쟤네 뭐 하지? 뭐 해먹나? 이런 줄 알았어요. 뭐 해먹다 태우나 보다. 뭘 스트레스. 얼마나 해먹길래. 육군은 막 어디서 뻥뻥 터지고 연기 나고 불길이 치솟으니까 우와 해군 애들 훈련 되게 재밌게 하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맞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 있었어요. 공습이 시작되었는데도 한참 동안 훈련인 줄 알고 또 훈련 안에 이렇게 테니스 치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관포가 지나가고 폭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당시에 일본 비행기가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 항속거리. 항속거리. 한 번 기름을 넣고 나는 거리. 양속거리가 뛰어났는데 한 번 주행하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무게를 많이 줄여서 이렇게 됐어요. 가벼우니까. 이 진주만이 얼마나 땡보냐면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레이더에 감지됐어요. 진주만 기지에.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레이더 이상. 야 레이더 야 닦아봐라야. 여기 뭐 꼈다야. 이러면서. 그치. 뭐가 낀 거지. 진주만 공습. 자,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일본이란 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과한 게 있는데 일본계 미국인들 있죠.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죄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뭐 미국도 이런 실수를 했던 거죠. 네. 무엇보다 선전포고 없이 선빵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국제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한편 일본 해군은 추가 공습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 상황을 미국이 인지했는데
미군에 달려들면 배 몇 척 잃을 수 있죠. 네. 2차, 3차 당연히 승리해도 네. 이 미국은 찍어내면 되지만 일본은 다 짜낸 상태야. 그 손실도 안 되는 거군요. 그 손실도 안 돼서 또 감수가 안 3차 되는 공습을 못합니다. 거구나. 여기서 이제 또 활약을 했던 게 동양의 신비라고 하는 제로센이죠. 제로센. 2차 대전 시기 일본의 전투기를 상징하는 공군 전력을 상징하는 게 제로센인데 일본의 자랑이죠. 지금도 일본의 극우적인 사람들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름이 제로센이라 그런가 다 제로가 된 느낌. 제로 제가 됐어. 제가 됐어. 제가 되면 0이 된. 그리고 이거 미쯔비시에서 만들었어요. 네. 자, 당시 전투기 싸움법은 독파이트라고 해서 상대의 꼬리를 먼저 무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빨리 선회할 수 있는 선회력 그리고 태평양을 무대로 싸워야 하니까 항속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2000마력의 엔진이 있어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1000마력 엔진이 한계였다는 거지. 그래서 제로센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제로센. 1000마력 그걸 이제 제로센을 그 센이 1000이니까 아니 제로센은 영전. 영전 자체. 영식 전투기의 준말. 영식 전투기라서 제로센. 자, 방탄 처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잖아요. 그럼 기관총이 기체를 뚫고 조종사의 몸을 뚫고 다른 쪽으로 다시 또 튀어나왔어요. 나가는. 예. 방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공기구멍 내주시는. 유류 숨구멍. 탱크에도 안전 설비가 따로 없어가지고 기관총에 유류 탱크 쪽을 맞잖아요. 바로 불탔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무전기도 떼어내고 비행을 했을 정도예요. 프로펠러는 미국에서 직수했습니다. 일본은 완제품을 비행기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어요. 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불법 복제했죠. 그대로 깎으면 되니까. 그래서 프로펠러 많이 부러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낙하산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무게도 줄여야 되고 적지에 낙하하면 포로 되는 거죠. 그 포로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죠. 전투기 조종사 사무라이인데. 말도 안 돼. 전투 그 포로가 돼서 적의 식량을 악착같이 축내면서. 한마디로 인간은 죽어도 된다는 사상이 만들어낸 전투기예요. 일본에서 전투기 조종사 1,500명이 지원해서 70명이 합격할 정도로 최정예였단 말이지. 이 상태에서 제로센을 몰고 나오니 어쨌든 항속거리는 뛰어나잖아. 정말 이것도 어떤 면에선 짜낸 전투기예요. 짜낸 거죠. 실력이 좋으니까 선회력도 잘할 거 아니야. 선회도. 그래서 미군 조종사들은 놀랐죠. 일본이 드디어 2000마력급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고 믿은 거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실상은 나중에 잠시 후에 미국이 제로센 잡는 법 바로 터득합니다. 쟤네 엔진 출력 없네? 그럼 고출력 엔진으로 무조건 높은 곳까지 치고 올라가. 그런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제로센을 쏴. 그리고 도망가면 끝나요. 제로센은 너무 약해가지고 한 발만 맞으면 가는 거니까. 어차피 저절로 추락하게 돼 있어. 이거를 쏘고 도망가면 끝나네. 이걸 일격 이탈 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많은 제로센을 또 나중에 거꾸로 잡게 됩니다. 쏘고 빠지는. 그래서 제로센은 사실 반짝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남방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 빈집이잖아. 그죠. 홍콩, 인도차이나, 필리핀, 동인도제도, 버마 다 쓸어 담게 되죠. 필리핀은 뭐 미군 식민지였지만 진주만 공습으로 제어권 상실한 상태에서 다 이게 후퇴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죠. 네. 1942년 일본 제국의 판도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환호성 질렀어요. 그렇겠죠. 같은 동양인이 서양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왔잖아. 하지만 일본군이 저지르는 행동 때문에 곧바로 적으로 돌아섭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필리핀. 그 필리핀 사람들을 관찰한 일본군의 보고서가 기가 막힙니다. 미국물이 들어서 개인주의가 강하고 애국심이라고는 없으며 국가보다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서양화된 타락한 황인종. 나야?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날 지켜보고 있었어. 요태까지 날. 일본군 필리핀 사람들한테 신사참배하라 그래. 그다음에 이 사람들 멋대로 징발해서 막 이거 해 저거 해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 갈아엎고 목화를 이제 재배해. 그죠. 근데 기회 안 맞아. 거기 목화가 없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군인 정신으로 한 거예요. 뭐든지. 목화 전멸하죠. 필리핀 가뭄 들죠. 필리핀 사람들 짜증나죠. 게릴라 되죠. 필리핀 사람들. 그러면 게릴라로 의심되는 마을이 있죠. 게릴라가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 저 마을에도. 약탈하죠. 불지르죠. 학살하죠. 여기 동남아니까 필리핀도 베트남처럼 숨기 좋고 숲도 많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네. 겁탈하고 그러면은 게릴라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다 게릴라 더 늘어나지. 이때 미군은 잠수함을 갖고 있잖아. 잠수함으로 필리핀 게릴라들을 지원해줬어요. 세상에. 갑자기 근대로 갑자기 타임오프한 느낌이야. 정글에서 잠수함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니까. 먹을 것 주고 무기 주고 콜라 주고요. 담배 초콜릿 다 줘.
그리고 심심하지 말라고 잡지까지 넣어줬어요. 음. 게릴라들한테. 그러니까 일본군보다 훨씬 잘 지냈어요. 그러게요. 일본군은 곤조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 원래 게릴라들이 그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숨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게릴라들은 포동포동해져가지고 이제 잡지 읽고 있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 남방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진격하다가 계속 이 사실 남방 이 상태는 점령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주둔을 하게 됐고 네. 나중에 가면 이제 거의 대치전이에요. 대치전 서로 막 쏘고 들어가고 막 하는데 그 이 당시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우리는 채식을 하니까 네. 물자가 떨어졌을 때 보급 물자가 안 예, 오니까 예. 채식을 하니까 잔디 그 풀 뜯어먹으면서 가라고. 그때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잔디로 원래 파전부채 일본인은- 소리 한다 진짜. 원래 일본인은 초식 동물이다. 인간이 원래 잡식 동물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풀이라는 게 그게 알지만 그 섬유질이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그거 먹으면서 갔대요. 진짜로. 초급 목피하며. 진짜로. 자, 그리고 말레이 해전이라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이 영국까지 이기게 된 거예요. 네. 바다에서. 어. 일본은 환희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영국도 그렇고 서양 열강들이 동남아에 지금 배치한 상태의 병력과 무기는 한 세대 뒤처진 이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본국에다가 쏟아야 음. 되는데. 지금 국가 총력전 태세란 말이에요. 반면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영국만 해도 최신 전투기 다 죄다 본토 항공전에서 쓰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장비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본군은 항상 장비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죠. 그럼요. 아니, 영국군은 이미- 정신력이 나약해서 음. 영국군과 싸우면 백전백승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구린 장비를 네. 갖다 놨던 것 자체가 나태한 정신력이라 이거지. 우리가 올 줄도 모르고 너희랑은 안 싸울 거라서. 정신력이 있는 애들이면 미리미리 대비를 그렇지, 하고 그렇지. 다 했을 거라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이게 정신력은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만병통치약 같은. 아무데나 다 갖다 봐도 돼 진짜. 그래서 말레이 해전의 결과 싱가포르를 또 일본이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은 고무의 원산지인 동남아를 죄다 차지했잖아. 그럼 미국은 전쟁 수행에 차질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죠. 고무는 그렇게 전쟁에 생각한 거죠? 100% 필요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합성 고무를 개발합니다. 쉽고 빠르고 싸게. 응? 좋다. 일본이 합성 고무를 개발했지만 천연 고무보다 나쁠 테니 협상하지 않을래 이러죠. 미국은 싫은데. 꺼지라 그러죠. 노노해. 노노해. 이때 미국한테는 일본이 멸망할 때까지 전쟁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은 곤조가 없지 않았죠. 미국 곤조가 있었어. 너무 예. 강했어. 자, 미국과 연합국 측은 이제 일을 갈게 되는데 일단 빈집에 다시 가려면 시간과 물자가 들잖아. 네. 그래서 병력과 물자를 이제 한참 찍어낼 동안에 일본은 각지에서 이제 사건을 저지르죠. 싱가포르 방면에 한번 볼까요? 네. 싱가포르 함락하잖아. 작전의 신 트지 마사노부가 이 자칭. 현장에 예, 자칭 작전의 신. 네.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함락이 가까우니까 이미 다 빼앗은 적군 전차 있죠. 네. 이걸 자기가 노획한 것처럼 노획을 해가지고 적진으로 쳐들어갔어요. 싱가포르 함락이 가까워 오자. 이 사람 작전 잘 짜네. 이거지. 설계 좋네. 그러게요. 설계가 있으시네. 예, 그렇습니다. 종군 기자가 있는 방향을 거쳐서 그렇게 갔다고 하고요. 설계 진짜. 이 양반이 화교 20만 명 중에 6천 명을 황일 분자로 분류해서 처형했습니다. 미친놈이죠. 네. 그래서 상관은 쯔지를 난 너랑 같이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쫓아내버려요. 설계가 완벽하지 않네요. 거기까지 못 봤네. 쯔지 마사노부는 필리핀에 왔습니다. 필리핀은 원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이때 미군들은 다 포로죠. 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필리핀 주둔 일본군에 모든 미군 포로를 죄다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쯔지 마사노부가 날조한 거야. 명령을. 진짜 미친놈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야말로 전쟁에 미친 거 아닌가요? 전쟁에도 미쳤는데 또 이게 그러니까 포로에게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이걸 합리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그러니까 포로에 주는 밥이 아깝다. 그럼 포로라는 것 자체가 자원이 들거든요. 네가 숨 쉬는 게 싫어. 포로를 관리해야 되지. 그렇죠. 포로는 관리하는. 근데 관리하는 이유가 그게 나중에 또 뭐 교환을 한다거나 그죠.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나중이라는 다 것 필요 흔히 없어. 말하는 그 뭐 빅픽처. 뭐 그리고 로드맵. 일본은 자국 포로들 있죠. 네. 적군에게 항복한 자국 포로들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음. 돌아오지 말라 그랬다고. 이 당시 분위기가 팽배해서. 항복을 했다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쟤네는 전투에서 안 되면 마지막 죽음을 각오한 동격을 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항복을 하네?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지.
전쟁에 나왔으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이쪽 남방 전투가 워낙 전선이 넓고 또 상태가 덥고 막 그런데 네. 열악하고 네. 물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포로를 둔다라는 거는 그게 주둔하고 큰 부담인 거죠. 관리를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비용이지. 다 비용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딘가에선 풀 뜯어먹고 있고 어딘가에선 뭐가 없고 어딘가에선 지금 말라리아 걸려 죽고 있는 와중에 진득하게 어디를 앉아서 누구를 관리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향후의 전쟁의 카드로 쓰인다라는 그런 긴 의미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전략적 카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지금. 전략으로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리고 자국 병사들도 의약품 보급을 안 해주는데 포로를 챙긴다? 이건 그 이때 당시의 사고 방식과 맞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 자기네 내부에서 어떤 이런 식의 그 패잔병류의 병사를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 이게 뭔가 우리 동료니까 곧 구해줄게 너희들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어 뭐 이런 분위기니까 사람 목숨이 또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이거 작전 카드인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고민이 아니라 그런 류의 인식과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남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뭐 위안부를 후퇴하면서 뭐 학살했다든가 죽이고, 뭐 포로들을 다 이렇게 된 다 그게 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거죠. 자, 일본의 전성기는 몇 개월 가지 못했죠. 일본 제국의 판도가 최대로 커진 게 이제 1942년인데 바로 이해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 그 유명한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남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완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일본의 태평양 제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미군의 역습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조슈의 육군 인사들은 살짝 기분이 좋았어요. 왜군이 실패했네? 육군이 분발해주마. 빠가. 이 분발하는 찍쇼. 이 분발하는 방식이 이츠키 되자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임무는 산처럼 무겁지만 군인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요 말을 일선 사병이 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이게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반면에 태평양 일대 그 주둔하러 미군들을 동렬하러 온 그 새로 부임한 장군 윌리엄 홀시 장군이 과달카날 시찰을 하면서 기자가 물었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쪽발이들을 잽스라고 했어요. 죽이고 더 많이 죽이는 겁니다. 킬 잽스, 킬 more 그래서 잽스. 이게 굉장히 좀 라임이 좋아가지고 그 듣고 있던 그 부상병들을 목발 짚고 나와서 막 환호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봐봐. 일본군은 어떻게 싸울 거냐? 목숨을 버려가며 싸우겠습니다. 미군은 어떻게 싸울 거냐? 쟤네 목숨을 버려가며 싸우겠습니다. 이 전쟁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걸 딱 보여준단 말이야. 킬 잽스, 킬모 잽스 이거 라임 쩌네요. 네. I say kill, you say 잽스. I say kill, you say 잽. kill 잽. 자, 미드웨이 해전의 2차전인 과달카날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대본영은 군인 정신이 충만하다고 판단되었던 츠지 마사노부를 과달카날로 보냅니다. 작전의 신. 일본군은 이때 반자이 어택으로 좀 맛을 좀 봤던 상태예요. 뭐냐면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친 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게 천황폐하 만세죠. 그렇죠. 착검 돌격을 하는 거예요. 착검 돌격. 그렇죠. 검을 착용하여 돌격을 하는. 아니 총 끝에 검을 대고. 그렇죠. 총알 다 떨어졌으니까. 네. 총알 다 떨어졌으면 항복해야 되잖아. 근데 항복은 없으니까 착검 돌격을 하는 건데 이게 태평양 전쟁 초기에 적들이 너무 놀라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적들이 너무 놀라서 이게 두어 번 먹혀요. 적들이. 그래서 막 진지 하나가 어처구니 없게 막 점령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반자이 어택은 그러면 총알이 떨어졌을 때 하는 자살 공격이죠. 그렇죠. 이제는 이게 먹힌다고 하니까 총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욕을 하는. 군인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니까요. 욕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좀비로 느꼈던 미국인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총을 뭐 100발만 쏘면 보통은 항복을 하고 끝내서 다가가서 이제 뭐 죽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는 놈은 포로 반다. 이게 이제 공식 루틴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쓰러져 죽어가던 놈이 갑자기 왜 마지막 한 번 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가 뭐 종아리에 칼을 꽂고 죽는다든가 내 종아리에 뭐 내 귀를 뜯어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잘하게 상처를 입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실 상처 입히면 이게 사기 문제가 있잖아. 군인이 안 갈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멸전. 아예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총알 100발만 쏘면 되는데 됐어. 그냥 다 긁어. 그냥 폭탄 그냥 떨어뜨려. 다 긁어가 되는 거야. 이제 백병전에 일본이 집착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봅니다. 원래 백병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 득달같이 하면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해보니까 백병전을 계속 해보니까 미군이 한 가지 깨닫죠.
인체에 체급과 힘은 비례하구나. 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란 말이지.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조상님이 물려준 일본도를 갖고 간 장교가 일본도를 기압을 내지르면서 휘두르는 일본도를 맨손으로 받아내서 그 칼을 뺏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인 적도 있어요. 미국 해병대가. 일본군 장교를. 손은 좀 다쳤겠지만 그 정도로 힘 차이가 나면 백병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닌가 보네를 해야 되는데 이 반자의 어택이 로망이 있잖아.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과달카날 전투, 이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군은 반자의 어택을 계속하니까 미 해병대가 기관총으로 다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미 해병대의 기관총에 그렇죠. 그들이 네. 일본군이 이곳에 작전의 신이 왕림을 하신 거죠. 작전의 신이 내놓은 작전은 야간에 총검 돌격한다. 낮이 안 된다면 밤이다. 이대로 가면 전멸입니다. 라고 했던 부하가 있었습니다. 부하를 군인 정신이 부족하다면서 해임을 시켰고요. 천황폐하 같은 분이 있었네요. 이 당시 그럼 이 위치에서 해임 그냥 총살했겠네? 총살은 아니고 이제 적지로 보내던가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나름 합리적이네. 대본영에 보냈던 보고도 되게 재밌습니다. 미군은 아직까지 눈치도 못 채고 있음. 정글은 예상외로 얇기 때문에 진격에 문제 없음. 그 진격하는데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미군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음. 한마디로 빠졌단 얘기죠. 쟤네는. 오늘 밤은 승리가 확실하기에 내일은 무선으로 만센을 보낼 것임. 이런 전선 보고를 보냈는데 이게 설계문이네 진짜. 오늘 그럴 거고 내일 이럴 거야. 총공격의 명령은 천우신조에 따라 일거의 비행장의 적들을 경멸하여 덴노의 성지에 보답하라. 당시에 너무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냥 뛰어들어서 죽어라 이 얘기잖아. 그렇지. 이 말 듣고 부하들이 다 멘붕이 왔다 그러는데 미군은 아직까지는 눈치도 못 채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츠지 마사노부의 이동 경로는 미군은 착실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면 돼. 기다리다가 심심하니까 테니스를 쳤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테니스 치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덴노 헤이카 반자의 소리가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착검 돌격할 거잖아. 저기서 기관총을 준비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속으로 외치지 아니하니까. 네, 속으로 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자의 어택이 시작되죠. 그러면 오면 오는 대로 모조리 쏘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멸당했어요. 과달카날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육군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일본은 미국은 육군을 수송한 배들을 또 격침했어요. 그대로. 그대로 격침했어요. 그러니까 제공권, 제해권 다 상실했지. 그 섬에 갇힌 일본군들은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벌레. 정말 풀 뜯어 먹고요. 해서 이렇게 연명을 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생명 판단법이 있었어요. 생명 판단법요? 일본 군들 사이에서. 얼만큼 수명이 남았나?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은 30일.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으면 3주일. 누운 채 일어설 수 없는 인간은 일주일. 누운 채 소변을 보면 3일.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2일. 눈을 깜빡이지 못하면 하루 남았다. 이게 굉장히 정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 통계가 있었으면 이게 되냐. 그래서 미군들은 신기한 거예요. 아, 과달카날 섬 안에 미리 쟤네가 보급을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먹고 버티지. 아니 항복을 하라고. 항복을. 그러니까. 항복만 하면 되잖아요. 100개 들고 나오면 미군 식사도 좋아. 명예롭지가 않잖아요. 정신이 썩는 사무라이 정신에서 위배되는. 이미 내가 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거기 돌격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다시 돌릴 수가 있나요? 결국 과달카날에서 패배하죠. 패배하고 철수했는데 육군과 해군은 누구 잘못인지를 두고 또 여기서 경론을 벌였어요. 둘 다 잘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삐져가지고 해군은 자체 특공대를 조직하고요. 육군은 자체 전함을 건조했습니다. 왜 대표님 표정이? 아니 그냥 이게 너무 내가 이제 몇 주째 듣다 보니까 네. 피곤해. 이런 애들 그치. 왜냐면 사실 우리 또 언급하게 될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게 될 타이밍을 보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 다른 합리적이야. 여기저기 잘 피해가고 이렇게 좀 표현도 잘하고 태도도 잘 바꾸면서 살 길을 모색하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는 않지. 말도 안 되는 걸. 그분이 뭔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항상 그 꽐라가 돼가지고 그 5.16 할 때도 그렇죠. 꽐라가 돼가지고 좋아하시는 거 드시고 청혼하러 내가 알기로 장인어른 만나러 가는 날도 꽐라가 유교사님의 그랬다는 이게 문가에 서서 꽐라가 된 채로 담배를 피면서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대체 왜 줬을까 딸을? 모르겠습니다. 패기? 패기. 증신력 있어 보이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일본군은 부상자, 영양실조자를 모두 내버려두고 철수했습니다. 짐이니까요. 짐이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대로 포로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미군이 치료해줘. 인간적인 대우에 음. 몸 거동되면 또 잔일부터 시키잖아. 그렇지. 포로 강제노동, 벽돌 쌓고 이런 거 안 시키고 재활도 돼.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종전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일본 정부의 대국민 발표가 기가 막히죠. 과달카날에서 아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 세력을 맞아 심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과달카날을 발판으로 삼아 한층 전진하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력을 맞아서 우리가 심각한 손실을 입은 거 아니야? 적도 입혔다 이거지. 조금. 결국 우리 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속였던 거지. 정작 저 한심한 작전을 일반에서 부하들을 다 죽인 츠지마 아사노부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후송돼요. 네. 후방으로. 뭐 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여기서 대전차 총검술이란 교리를 만드는데. 이미 말만 들어도 이 술이라는 말 자체가 대전차 대 전차를 대항해서 총검술? 맞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 무슨 당랑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 그대로 미군과 소련군 전차를 총검으로 막아낸다는 건데요. 이제 총검으로 전차의 잔망경이나 기관총 총신 같은 거 좀 훼손시켜. 그러면은 이제 탱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겠지. 그 탱크까지 어쨌든 다가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황하면 이제 바퀴 밑에 포탄을 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다 자폭 그거죠. 그것도 안 되면 폭탄이 달린 장대를 이제 탱크에 꽂아서 동기어진 한다든지. 동기어진이 뭡니까? 같이 죽는 갈 거. 때까지 간다. 이 효과는 제로에 가까웠다 그래요. 진짜 이거 무슨 수레 앞에 사마귀 같은 그런 당연하죠. 느낌이에요. 미군이 그렇게 짜증을 냈다 그러는데 무한궤도에 깔린 일본군 시체 조각 이거 하나하나 파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썩고 파리를 막 몰고 다니 엄청난 수의 파리를 탱크가 몰고 다녀야 되니까. 무한궤도가 그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탱크의 탱크의 캐터필라. 그 바퀴 계속 돌아가는 그 바퀴. 네. 그런데 이게 대본영에 의해서 정식 전술로 채택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탱크보다 싸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뭔가. 악마가 빙의한 라임 같다. 자, 1943년 비스마르크 해전이란 전투가 굉장히 많은데 추려온 겁니다. 네. 여기서 일본이 또 패배하는데 연합군이 이제는 점점 일본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 해전에서 일본이 또 실수를 합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연합군 조종사들 있죠. 네. 기관총으로 사냥한 거예요. 이거 원래 금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원래 안 하는 게 뭐, 이게 터부시된 행동이에요. 원래는. 적십자 뭐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예, 미국과 영국과 빡쳤죠. 그래서 일본 배들을 다 침몰시킨 다음에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서 엎어프 헤엄치는 일본군들이 있죠. 모조리 기관총으로 사살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런데 살아남은 표류자들 있죠. 네. 어떻게 섬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했어요. 이 섬이 식인풍습이 있었던 섬이어가지고 이 원주민들도 일본에 악감정이 많아가지고 한 달 내내 일본군들을 사냥해가지고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별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별일이 다 일어났던 거죠. 진짜 나를 그냥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날 사냥해서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애초에 섬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죠. 애초에 그거 안 했잖아. 맞아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파일럿들 사냥하는 거 애초에 안 했으면 해변에 서서 손 들고 있으면 데려가 주잖아. 포로로. 그러니까 이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자세한 디테일을 안 들으면 원폭 생각이 약간 그 점프 느낌이 있거든요. 한방 정리. 근데 이쯤 되면 서로 미쳐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그게 살짝 논리적으로 서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래 나도 내 마음속에도 뭔가 한 방에라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훅 보내야겠다. 자, 이렇게 전선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무다구치 레냐가 등장합니다. 무다구치 레냐,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예요. 이분 별명입니다. 인팔 작전이란 걸 내놓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육군이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인팔은 버마와 인도의 국경지대예요. 여기를 차지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염과 동시에 이 요지다 보니까 네. 모든 연합 육군에게 타격을 주겠다. 일본은 중국과 태평양의 병사들을 흩뿌려 놓아서 보급이 엉망이었어요. 다 영양실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인팔까지 진격이나 하냐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무다구치 렌냐의 말이 걸작입니다.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징기스칸처럼 싸운다. 무슨 미친 소리야. 제가 징기스칸 전문가거든요. 네. 그분이 이렇게 안 싸운 적 네. 없고요. 포탄은 자동차 대신 말이나 소에게 맡기고 포탄을 다 쓰면 소와 말을 먹으면 된다. 그 부다구치 레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조 히데키하고 도미나가 교지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다 헤매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개판인데 그 위에 뒤를 봐주는 상관들도 개판이니까. 밑에만 죽어나지. 그렇지. 그러다가 누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정 그렇다면 해군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보급에 있어서. 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네요. 저 새끼 보내. 저거 없애. 이 사람 좌천됐어요. 저 끌어내 저거. 히로히토는 이게 정말 가능한 작전이라고 또 묻습니다. 스기야마 하지메에게. 천황이. 스기야마 하지메는 뭐 곤조만 있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황폐하 이거고요. 천황은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네. 이제 지옥이 시작됩니다. 도로 건설에만 1년이 걸려요. 즉 인팔까지 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기 위해서 길 닦는 데만. 길 닦는 데만 1년이 걸려요. 무다우치 렌야는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행군하면서 해야지. 공사를 하는 거지. 그치 뭐 공사 임무 행군이야. 따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야말로 지옥의 행군이죠. 그 와중에 또 깨알같이 중국군을 만났습니다. 중국군 걔네 우리 밥이잖아. 반자이 공격했다가 기관총에 다 죽고 퇴각하고요. 이때부터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무다우치 렌야. 이때 여기서 한 말이에요. 일본이 원래 초식 동물이다. 길가의 남풀을 먹으면 행군하면 된다. 나는 일본 사람이 종이 다른 줄 몰랐네. 그런 중에 행운이 일어납니다. 자, 영국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현듯 위로 포를 쏘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포의 우연의 일치로 전투기가 바로 격추돼 버렸어요. 이건 뭐 새총 쐈다가. 그 이후 전군의 이 행동이 칭송받습니다. 그러면서 교리가 새로 생겨나죠. 적기가 나타나면 숨는 게 상식이죠. 그럼요. 그게 아니라 모든 화기를 끌고 나와 격추하라. 자, 그러면은 시호님 네.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알아서 나와주시면 조기 쏘면 되잖아요. 예, 조기 바글바글한 거. 저기 그냥 그 화력이 미치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가서 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 조종사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었다고 하고요. 복지 지금 빨리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빨리 퇴근. 칼퇴를 만들어 그렇게 주시는. 전멸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이 교리에 받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모든 고생을 하고 인팔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가긴 갔군요. 그래도 진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일본군 앞에 영국군이 나타났는데 영국군은 이제 정신력도 없고 막 그런 애들이잖아. 정예였습니다. 영국군은. 이때 킹스맨이었나요? 탄약 한 발, 쌀 한 알도 없이 적의 식량을 탈취하여 전투를 계속 중. 이제 최후의 기대를 공중 수성에 걸고 있을 뿐임이라는 정보가 날아오죠. 무다부치 렌야는 답신을 보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퇴각이란 있을 수 없다. 탄약이 없다면 칼로, 칼이 없다면 맨손으로, 맨손이 없다면 이빨로 싸워라. 일본 남아에게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너무 깝깝하다. 정작 본인은 게이샤들하고 놀았어요. 현지에서. 현지에서. 예, 개인 전용 유곽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진짜. 그래서 일본군 최초의 항명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전보를 보냈던 이 사토 중장이란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명령을 들어라고 자기 부하들을 사지에서 다 탈출시켜가지고 후방으로 일본군 최초 퇴각이에요. 후퇴란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즉 뭐 퇴각도 있고 철수도 있지만 적에게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하고 등을 돌린 건 이번이 최초였어요. 이게 그리고 항명 사건이었어요. 네. 오니까 무다부치 렌야가 사토 중장한테 자결해 버리라면서 약속 장소에 자기 일본도를 이렇게 싹 올려놨어. 사토는 그 칼을 짚고 뽑더니 무다부치를 내가 이걸로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던 거죠. 그 무다부치 렌야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또 엄청 잽싸게 도망 다녔나 봐. 그래서 또 살았습니다. 무다부치 렌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부하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철수하지 않았던 건 이상하잖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했다는 말을 먼저 할 수가 없어서. 내 입에서 그 말을 못 나와서. 위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 전쟁이 끝나고 전범재판에서 미군 법정에서 군정 법정에서 나왔던 증언이거든요. 이때 참담하다. 이때 미군 헌병이 5분 동안 웃었다고 합니다. 진짜 참담하다. 근데 지금은 전쟁시라서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잖아요. 누군가의 목숨을 갈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회사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많죠. 이거. 진짜 많죠. 무능한 그 윗사람 뭔가 프로젝트 다 망쳤는데 자기가 망친 걸로 안 하고 싶어갖고 그죠. 진짜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 이거 엄청 흔하죠. 진짜 엄청 흔하죠. 이거. 그런 사람들이 전선에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와 무다부치 레냐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죠 진짜. 우리의 목숨이 깃털이 되는 거죠. 무다부치 레냐가 그래도 실패는 했으니까 이제 인팔 작전 실패하고 나서 부관한테 나 자결할까라고 이제 묻지 마 임마. 알아서 뒤져. 이때 부관이 엄진근하게 이 사람 혼내는데 되게 웃겨요. 옛부터 나 죽어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령관님이 저에게 할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부관의 책임으로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말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령관으로서 정말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냥 닥치고 배를 가르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배를 가르십시오. 이 작전의 실패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면서 권총을 친절히 내밀어서 쥐어 주었어요. 무다구치 렌냐한테. 무다구치 렌냐 자살 안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안 합니다. 이거. 이 안전장치 왜 안 풀리지? 이러면서. 재밌는 거는 사토 중장 말이죠. 네. 이 사람 개념인이잖아. 네.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정신병자로 분류돼가지고 연금당해요. 그리고 무다구치 렌냐는 승진합니다. 그래요. 무려 육군 사관학교 그러시겠죠. 교장으로. 네. 그래야 인팔 작전이 실패한 게 아닌 게 되니까. 그럼요. 그치. 물론 사토의 부하들은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엄청나게 존경했다 그래요. 여기도 미생 나오네. 그러게요. 나와. 아니 뭐 명절날마다 선물 받았다고 했으니 뭐 그만하면. 네. 근데 이 한 세상 이 사람의 군 생활은 정말 이 순간 무의미하게 부하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 이거 가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죠. 인팔 작전 92,000명의 병사가 1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8만이 사라졌어요. 이때부터 동남아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다구치 렌냐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 끝나고 전범 재판에 섰잖아요. 네. 그래서 장군들 다 사형당하고 무기징역당하고 미군들이 가만히 안 놔뒀잖아. 적군의 장군들인데 무다구치 렌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군한테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미국의 전쟁 승리를 도왔잖아 결과적으로. 그렇네. 그렇죠. 우리 엑스맨이셨네. 그리고 무다구치 렌냐는 나중에 그 자기 휘하에 있던 병사들 뭐 전쟁 트라우마도 있고 부상병 출신도 있고 이 사람들이 네. 죽을 때마다 가가지고 유족들한테 전단지를 뿌렸어요. 무슨 전단지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부하들이 정신력이 부족해서 패배했을 뿐. 난 누구라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여기서 잠깐 무다구치 레냐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분을 잠깐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 러블리한 눈빛을 갖고 있어요. 탈모인 그냥 민머리가 하나 나옵니다. 진짜 좀 눈빛이 이렇게 뭔가 샤방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샤방한 눈빛에 그 어떤 민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군요. 전단지까지. 미워할 수 없는 눈빛을 갖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갈 때마다 그 짓을 했다 그러고요. 그럴 때마다 그 유가족들한테 그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안 죽은 게 눈빛을 갖고 신기하다. 있는데? 예. 전단지를 뿌리니까요. 그런 눈빛으로? 아니, 자기가 이렇게 팔락팔락 뿌리던 전단지에 눈이 덮여졌나 보지. 그럼 그때 싹 맞았나 보지. 그 눈을 보면 때릴 수 없어. 들어주고 싶어 부탁을. 풀을 먹고 가주겠나? 눈을 뜨지 못하게 눈부터 때렸나 보죠. 자네 풀을 먹고 가주겠나?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생겼다니까 진짜. 저는 거부합니다. 육군도 해군도 점점 일본에서 밀리게 되죠. 네. 자, 이제 지상에서 해상에서 나와바리를 잃고 있는데 미군은 착실하게 일본군의 거점을 박살내면서 본토 공격을 준비 중이었죠. 가미가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나왔군요.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절정이 네, 이제. 정말. 슬슬 일본은 이제 이 전쟁에서 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미가제 자살 공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군부 내에서도 미친 소리라고 했지만 언제나 강경파가 이럴 땐 승리하죠. 그죠. 더 미친 놈이. 예, 특히 도미나가 교지 이 사람이야말로 가미가제 신봉자였습니다. 히로히토는 또 황당해. 천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 네. 이건 그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는 행동일 뿐이 아닌가? 또 똑바로 대답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미가제 하는데. 맞아. 나 진짜 그런 거 생각난다. 뭐요? 이런 류의 애들이 꼭 의문스럽게 하고 대답을 안 하고 꿍 하면서 기어이 지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런 애들 있잖아. 있지. 꿍 하면서 대답해 이러는데 대답 안 하고 결국은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길래 알아들었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근데 제가 좀 부러워하는 성격이긴 해요. 아 진짜?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는 보잖아.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러고 있다가 결국 나는 그 물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그렇게 자기가 꽂힌 거를 그런 정도까지 주장하고 그렇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부러운 면이 어떤 있다고. 물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니야, 근데 물건도 이거는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말할 수 이런 없는 정도가 거지. 아니라도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보통 피해를 입혀요. 맞아. 보통 그래요? 보통 피해를 관계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기어이 그거를 몰라 이렇게 안 들었어라는 느낌으로 해서 지가 하는 거를 몰래 해놔. 근데 그게 사실 얼마 안 가서 들켜.
근데도 뻔뻔하다. 뻔뻔해. 아 그러면은 자기 그 남은 괴롭히는데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그걸 해야 나 속이 하고 싶은 시원하다. 대로 하는 거지. 더 부러워. 아주 삐뚤어져갖고는 아주. 진짜 그냥 딱 이런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가미가제를 해봤더니 말이죠. 가미가제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일본의 자살 전투기 공격. 이때는 뭐 일본이 포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투기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들이박아서 동기어진한다. 인간 밤이 돼요. 그러다가 정말 미군 측이 너무 황당해서 대처를 못했어요. 처음이야. 저 고도로 날아오는 건 뭐지 하다가 맞은 거예요. 한 방을. 우리가 얘기하는 상상력의 범주를 살짝 넘어갔어. 맞아요. 그래서 항모 한 척이 격침됐어요. 항모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 그럼 일본 사람들은 조종사 한 명의 전투기 하나는 적의 항모 한 척? 이 공식 너무 남는 장사지. 가공할 산수가 완성이 되는데 이 도미나가 교지 가미가제가 출격할 때면 말이죠. 조종사들한테 술을 따라줘요. 사케를 따라주면서 제군들은 이미 신이다. 이러면서 또 자기도 술 마셔. 그럼 술 마시면 취하죠. 비행기가 출격할 때마다 군도를 뽑아 들고 발진이라고 했죠. 현장 스태프들은 나중에 이제 몹시 방해됐다고 회고를 했고요. 조종사들도 짜증났대. 보이지도 않아. 웃긴 거는 정작 자기는 말이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수송선을 타고 네.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를 가득 실어가지고 적전 도주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깨알 같다. 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사연 주셨던 그 미생이 사실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캐릭터 얘기하셨던 네네. 그 여러분이 뭔가 이 사회생에서 이런 류의 인간들을 만났을 때 약간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아직 나지 않았을 때 이런 어떤 느낌이 이상하다 할 때 네.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촉을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또 참군인이었다고. 뭐 참군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도 가미가제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들 죽기 싫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목표물을 못 찾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돌아올 만큼 그것도 안 넣잖아요. 한 번 아니 가고 넣긴 끝이잖아. 넣었어요. 넣긴 넣었는데 돌아오는데 목표물 없이 돌아오는 게 7번인가 9번인가가 넘어가면 그게 저것은 겁쟁이다 라고 먼저 판단해버리고 총살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뭐지? 아니 근데 일반 보병도 아니고 비행사라는 건 한 굉장히 명이 네. 엘리트인데 그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엘리트들을 지켜야죠. 전투기도 좋은 자원이잖아.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마치 그 벚꽃처럼 쓰러져가는 그 모습으로 적을 저지하는 약간 그런. 술 만나셨나? 자, 가미가제 효과가 없었어요. 일단 뛰어난 공군 에이스들이 다 증발하게 되죠. 이것도 문제인데 뛰어난 공군 에이스들이 현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일선에도 있어야 뛰어난 공군 에이스들을 양성하죠. 네. 그러면은 뛰어난 공군 에이스들 증발해. 그러면은 전투기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차출해서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면 전투기도 없어. 그럼 제로센도 증발해. 그러면은 나중에는 가미가제용의 저질 비행선을 만들어가지고 또 급조해서 가르친 저질 조종사들 태웠다고.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있잖아.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그 뭐지? 양동근 씨가 나왔던 그 최배달 그걸로 나왔을 때 거기 보면 이제 왜 가미가제 그 사람들 뽑는다고 이런 전단지 막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용기 있다고 또 그지?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어졌어요. 미군들은. 가미가제 하는 줄 이제는 알겠거든. 남의 상상력이란 건 한 번 봐서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 더 이상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미군들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요. 기다린 다음에 쏘아서 격추만 시키면 돼요. 가미가제 전술은 적함에 가까이 돌진하죠. 네. 대공화만 구성, 조준 필요가 없어. 왔니? 격추야. 이걸 계속했던 거예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이런 짓도 했어요. 가미가제가 있다면 1인용 자살 어뢰. 1인용 자살 어뢰도 만듭니다. 미니 잠수함 같은 겁니다. 가이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이덴 맞나요? 가이덴? 그럴 겁니다. 야, 그 자살용 1인 잠수함 어처구니가 없죠. 1번 어뢰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겁니다. 그 일본 어뢰. 이게 거기 옛날에 NGC인가 어디서 봤는데 네. 진짜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작은 또 일본이 작았으니까 더 네. 작죠. 그래가지고 진짜 뭐 돌아오고 뭐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어떤 아니 자살용이니까 거의 동력도 뭐 거의 뭐 없어.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과장하자면 저 왜 그 오리배 있잖아. 오리배. 네네. 그런 느낌이. 태평양을 오리배를 건넜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자, 한 가지 더. 당시에 일본이 물자를 탈탈 털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무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수도 잘 안 되는 것도 어. 있고 하여튼 어쨌든 거기에 폭탄 실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우르르 가가지고 우쭈쭈 가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대.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가기 전에 대체로 죽었습니다. 많이 죽죠. 어. 당연히. 한숨만 납니다 진짜. 그리고 일본 본토 항공전, 말이 항공전이지 제공권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네. 일본을 이때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놨죠. 그렇죠. 여기서 도조 히데키는 이런 말입니다. 1억 총옥세. 마지막 한 명까지 죽창을 들고 맞서다 죽자. 이게 도조 히데키의 너나 생각이었습니다. 죽자 좀 제발. 내 말이. 결국 지가 제일 오래 살.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죽니 진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러면은 미국도 너무 피곤한 거야. 그렇다면 뉴클리어 밤이다. 사실 미국의 핵폭탄 2발로 굳이 명성을 더럽혀가며 전쟁에서 이길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는 많이 어차피 이게 하잖아요. 전쟁인데. 근데 미국인들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봐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을 굴복시키려면 정말 1억 명을 다 죽여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미친 놈들이니까.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덜 심각한 폭력인지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치.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기관총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앉아서 기관총만 쏠 것인가. 아니면 압도적인 심리적, 시각적 충격을 줌으로써 그냥 어이상실한 상태를 만들어서 항복을 이끌어낼 것인가. 끝낼 것인가. 그치. 여기서 난 솔직히 그래 원자폭탄 맞아서 이렇게 피해자들 원포 피해자들 안 됐지. 안 됐는데 지금 도조 히데키랑 메가도 중에 누가 더 나쁘냐고. 일본 사람들한테. 나 이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을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지점들이 있지만 이 당시 미국의 선택을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했다. 그렇지.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핵폭탄 2발 터지죠. 원샷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샷 터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정말 그 버섯구름을 보고는 도무지 전쟁 의지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항복을 하죠. 드디어. 항복 선언 직후에 또 깨알같이 일어난다. 해군 중장이었던 우가키 마토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항복했는가? 부하들이 벚꽃처럼 흩날린 남쪽 바다로 간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자신만의 싸움을 완수하겠다고 부하들하고 같이 전투기 5대를 이끌고 마지막 가미가제 출격을 합니다. 미군 함선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요. 예, 다 격추됐습니다. 참 자국민의 목숨을 1도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니. 그게 우리는 죽으면 개죽음이란 걸 우리는 이미 인지하겠지만 죽었을 때 명예가 생긴다라는 류의 이런 서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나서 뭔가 명예가 생긴다라는 대도 않는 거. 뭐 하다못해 뭐 연료만 만드는 것도 뭐 그런 거지. 그렇죠. 뭐. 그런 류의 것들 그런 정말 헛된 거. 아니면 사람이 어떤 명예나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죠. 건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목숨까지 걸고 아이고 좋아 지 목숨은 좋지. 그러니까 걸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면 이해를 한다니까. 남의 목숨 갖고 목숨까지 하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그걸 멋이랍시고. 자기는 끝까지 안 죽으면서.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충격받죠. 당연히 나라가 망했어요. 네. 패전했어요. 우리는 천황의 신이 지켜준 나라인데 졌어. 폭탄 맞았어.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도 우리 같겠지. 혹은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나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세뇌를 받았으니까. 귀충 영미라 그랬잖아. 이제 미군들이 활보를 하면 당시 그 일본 정치인들의 공포가 미군들이 자유롭게 점령자로서 일본 땅을 활보하게 되면 일본의 여성들을 다 강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탈 방화. 뭐. 자기들이 맨날 하던 거니까. 다 강간해서 일본의 혈통이 오염되고 좋은 말로 하면 혼혈강세겠으나 혈통이 오염되고 일본인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자국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 미군들에게 이거나 먹어라라고 던져주는 미군들을 위한 전용 위안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이라는 건지 여기서도 이제 또 전쟁이 지고 나서도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했었죠. 네. 누가 했죠? 그분이 그럼요, 했습니다. 그분이 했어요. 그분 지금 북쪽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누가 와요? 박정희가 지금 이제 북에서 지금 맞아. 남쪽 자기 고향으로 그치. 지금 가고 있잖아. 관동에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북에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뭐 길 가는 일본 여성 뭐 집에다가 막 바로 옷 찢고 막 윤간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군 신사예요. 네. 그리고 미 군정 있죠. 미 네. 군정이 그 일본 정부, 일본의 그 파벌 중심, 네, 군부, 군벌보다 군벌보다 훨씬 젠틀맨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전후에 그 쇼크가 있었다 그랬어요.
유곽을 운영했는데 네. 뭐 미군도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뭐 우리는 창녀들을 뭐 이런 매춘부 안 해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주는 거야. 어. 이거 갖다 뭔가 이거 버린 패랍시고 준 건데 돈을 벌어. 미군 부대에서 유곽을 운영하고 뭐 이상한 위스키 갖다 팔면서 어설프게 영어를 찌꺼리면 미군 상대하면 돈을 버는 거야. 그게 직업도 아니고 정말 내어준 어떤 그렇죠. 그러면 돈이 이권이 생겼잖아. 그럼 관리를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먹 같은 애들. 그 어떤 애들이 아까 신선조랍시고 네. 협객이랍시고 네. 정말 자국 여성들을 어떻게 일본이 생각했고 처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리고 미군들이 죽이든 말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대표님 말대로 내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전쟁 고아들, 전쟁 과부들, 사실 국가가 잘못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닥닥 긁어다가 연고지 없는 사람들 긁어다가 대부분의 자국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 대부분의 자국 여성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국 여성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자국 남성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지. 이거란 뭐지?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제 이렇게 폐망을 한 후에 그 유명한 브라질 이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국 내에서 이 자국민들을 더 이상 뭐 이렇게 안 되니까 농사 지은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자국민들을 정부가 속여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이런데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면 거기는 살살 따뜻해서 농사도 뭐 이모작 삼모작도 짓고 넓은 땅인 정말 넓은 땅을 준다. 사람들을 속여서 심지어 돈을 받고 보냈어요. 그렇죠. 돈을 주고 보낸 게 아니고 1인당 얼마 꽤 큰 돈을 받고 막 돈 빌려서도 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갔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브라질에 정착하신 분들의 다음 세대가 네. 일본에 이제 많이 돌아와요. 네네. 다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도 이방인, 여기서도 이방인인 네. 거지.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디서 취직할 여기 뭐가 없잖아. 근본이 뭐가 없으니까 뭐 취직할 데도 없고 막 하니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야. 이상한 데 내몰리고. 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 일본 영화 가미가제 택시라는 영화에 보면 되게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같은 일본 사람이야. 뭐 인종도 똑같지. 외모도 똑같죠. 근데 뭔가 떠도는 사람이 된 거야. 외노자도 아닌데 외국인인 거야. 그걸 받아주기 싫은 거지. 그런 어떤 배타적인 게 사회 분위기에 막 들끓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그런 정글에 사람을 보냈는데 뭐 풍토병 도니까 다 죽지. 그리고 그 황무지였던 거죠. 땅이 뭐 비옥한 땅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져간 그 씨앗은 거기서 심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거의 그랬다고. 그럼 뭐 위안수 운영할 때도 또 딴 얘기지만 재밌는 게 어떤 미군은 그냥 거기서 사랑이 생겨서 네. 위안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흔히 말하는 왜 자기 나라로 같이 돌아가는 네. 결혼해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고 뭐 걔 중에 그냥 현지처럼만 그냥 네. 남고 이렇게 버림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들이 뭐 돈을 벌고 거기서 했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홍 작가님이 설명했던 대로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에 뭐 미군이 떠나고 뭐 미군이랑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만약 했다면 특히나 여성이라면 정말 최악체층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냥 그 절박함이 담긴 류의 얘기. 이 후일담을 다룬 스릴러 소설 그 유명한 인간의 증명. 네. 인간의 증명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뭐 내용을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차마 뭐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충격적인 자국민을 어떻게 다뤘는가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이 미군정 이후에 좌파 세계관이 이제 좀 더 일본에 뿌리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다루면서 많이 폭로가 됐는데도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자국민이 자국민을 어떻게 다뤘는가. 자국이. 그러나 승전국. 우리랑 싸워서 우리를 이기고 밀려 들어온 적군이 우리가 핵폭탄을 쏴가며 승전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쪽이 더 신사적이고 더 민주적이거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일본 사람 전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들의 세계관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배신감도 그렇죠. 느끼고. 배신감 느끼고 그게 이제 좌파가 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예술적으로 가서 진짜 무슨 뭐 가축인 야푸 막 이런 것처럼 예술적으로 가서 막 갈 때까지 엄청나게 그 강력한 포르노라고 하드코어 포르노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양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씨는 죽었어요. 일본에서는 예. 네.
뭐 이제 켄신이 의도한 결과가 아닙니다. 네. 그럼 이 얘기 우리 잠깐 댓글에 네. 켄신의 성상평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네. 이제 켄신의 성상평 사실 팬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결론 난 약간 이건 과외 편의 취급을 받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패러렐 월드.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켄신이 멀쩡히 쉬고 있는데 네. 일단 나이도 잘 안 맞아. 사실 켄신 그때쯤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중년 넘었을 텐데 켄신한테 청일전쟁 참여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청일전쟁 또 가. 말이 안 되지. 켄신의 세계관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켄신은.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우익이라기보단 역사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그냥 어떤 이벤트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 시대의 경랑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켄신의 그 엔딩도 뭔가 맞고도 안 맞고 뭐 다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만 멋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상편 이렇게 그렇게 화제가 안 됐어요. 눈호강이나 하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설정까지 끌고 온 켄신이 청일전쟁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지. 이때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보지 않은 여기 위안소에 이렇게 끌려가고 이거 다 뭐 보겠어. 이거 그 같이 살았던 카오루라든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애들 다 그런 애들 다 거기 가서 푸드 먹고 죽고 위안소 가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시대상을 그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사람들 잘 살게 하려고 인신매매 안 당하고 밥 먹고 살자고 사무라이 놈들이 아무렇게나 칼 휘두르지 않고 막 법치국가 만들려고 기껏 해놨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자, 다음 해 예고를 해볼까요? 네. 한 만주군 장교가 네. 광복군에 오고 섞인 채 계시죠. 고향인 대구로 귀향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린 오신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대만가요? 유신이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서 부활합니다. 자, 드디어 레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자개령?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어쩜 좋아. 진짜 어쩜 자, 다음 좋아. 편 유신의 네. 부활. 그리고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신의 심장, 야수의 심정. 아빠의 마음도 난 좀. 아빠의 마음. 아니 진짜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솔직히 왕, 국부 약간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봤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아버지, 왕. 조선에서 다시 피어난 유신.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 진짜로 거짓말하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인 처음 흑선 왔을 때 느낌이 대통령제를 이해 못하는. 난 사고 방식 그 방식이었다 생각. 이 사람 대통령제 이해 못했어. 지금도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해 그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 추종자들이 이해 못하죠. 대통령제라는 걸 되게 왕과 그거랑 네. 군주제랑 좀 헷갈리고 계시지. 대통령이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왜 뽑아? 그러면. 어쨌든 그분이 이거 마치 그 느낌 같다. 이렇게 와요. 예고하니까. 윈터 이즈 커밍이다. 진짜로 맞다. 이거 진짜 그렇다 이거. 오고 있어요. 야. 자, 유신의 고향은 일본이죠. 네. 고향 땅에서의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수명도 다 했고요. 네. 이제 우리 차례죠. 그럼요. 그 씨앗을 가져와 내가 심어 일으켜야지. 윈터 이즈 커밍. 예, 그리고 뭐 조연들도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재규어도 한 마리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 우리 좀 후일담 좀 얘기해야지. 너무 뭐 강의만 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인간 끝났으니까 강생이 끝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 이게 짧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한 편만 됐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야, 내용이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추리고 추려서 해도 지금 몇 부로 하는 거죠. 유신의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 탓 아니야. 애들이 너무 일을 많이 벌려서 그래.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 네. 한국식 막장 드라마를 본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미친 사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미친고 미친 에피소드와 미친 등장인물이 김치 싸다구가 이 에피소드의 어떤 절정인가 싶었는데 아니야. 갑자기 김치 싸다구를 넘어서서 뭐 이렇게 미친 사람과 싸워 이기는 법은 내가 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물김치에 얼굴 담가서 물고문하는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김치. 뭐 그런 그거 게 그 끝없이 나오는 기분인 거예요 진짜. 촉각김치 있잖아. 자르기 전 상태로 그 철퇴로 쓸 수 있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지금 김치 싸다구만 내내 본 기분. 진짜로 뭔가 김치 싸다구가 나왔지만 어머님 이것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김치? 그럼 내가 이런 분위기 있잖아. 김치 냉장고에 찍혀 죽는 그런 느낌으로 봤다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달린 댓글 달아놓으신 댓글들을 네. 보면 이제 이런 반응.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라는 거. 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하기 전과 네. 후가 좀 다른데 준비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사실들을 머릿속에 목록을 알고 있었다면 방송을 하고 나니까
점점 이렇게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 있죠. 네, 좀 더 이 사람들의 막연한 게 감정에 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감정에 심리의 로망과 그거의 양감 있지. 깝깝하면서 이게 뭔가 갑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 우리 많이 봤어요. 우리 많이 지금도 봤죠. 보고 있지. 우리 고등학생 때 교련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그럼요. 군대에서 신입 사원 됐을 때 진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 작가님 나이에 교련 배우셨나 봐요. 백반 이제 안 할까? 형들이 동네 형들이 네. 아, 네, 잘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네. 어디 주둔지가 어디였어요? 학교 운동장. 그 60년대생 정도까지는 아마 여성분들도 그때는 같은 교련 가정 이렇게 우리 때 같은 게 나눴는데 여성분들도 교련하고 심지어는 그런 어떤 집총 훈련 같이 했었으니까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여고생들도 교련복이 있었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남성 교련복이 아니라 근데 약간 60년대생까지는 아마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련복은 저 기억나요. 어릴 때 봤던 기억나요. 그렇죠. 교련복. 오빠들이 군복을 입고 학교를 가니까. 그죠. 교련복 그걸 또 굳이 갈아입고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그랬던 기억나요. 그 되게 어릴 불편과 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죠. 그럼요. 아니 근데 난 그거보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왜 담임 선생님 돈 받는 거 난 네네.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이야. 교련복 이거 누가 어디서 얼마나 먹는 거야라는 생각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생각 다 했지. 사람들. 교복도. 짜증나. 아니 교복은 그나마 오히려 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교복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계급을 지워주는 의미로서의 획일화가 있었으니까 가격 말이죠. 너무 비쌌다고. 그죠. 나중에 비쌌어요. 나중에. 너무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이 한국 사회에서 브랜드 교복 나오면서 그냥 브랜드 교복 나오면서 뛰었어. 비쌌지. 지금을 사도 왜 양장 꽤 비싼 거 한 벌이 그때당 아주 예전에 교복값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또 안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계급을 지워주는 의미로서의 그 획일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순기능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로 왜냐면은 교복 돌아간 거 중에 교복이 애들이 교복 자유로 했을 때 그 세대들이 단정해 보이지 않아서라는 어른들의 생각도 있었지만 그 근저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막 전두환 시대 때 막 경제 성장하니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 학교에 오는 애들이. 순기능은 있죠. 왜냐면은 아이고 나이 나오네. 어릴 때만 해도 진짜로 반찬이 허접해서 약간 그런 애들도 많고 그랬어요. 도시락 못 사온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옷은 뭐 더 했지. 그럼요. 밥도 못 사오는데 무슨 옷이 뭐야. 학교에서만큼은 계급이 지워져야 됩니다. 이건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요. 교육할 땐 다 같이. 계급이 지워지면요 나쁜 또 안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요? 가끔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야 같은 반에서 야자 튼다고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걸 진짜. 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똘레랑스 해야지. 자, 유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의 유신으로. 우리의 유신은 다음부터는이지 다음 네. 주에는 아닙니다. 다음에 다음번에. 텀이 좀 있어야지. 그럼요. 어떻게 유신 얘기만 계속해. 박정희 그분은 아직도 안 오셨어. 아직 좀 남으셨어요. 이분은 여태까지 그 뭐랄까 이걸 이분도 뭐라 해야 돼? 습득? 이분도 구경? 질곡이 지금 있죠. 빨갱이도 돼야지. 빨갱이 동지들 다 불고 혼자 살아남기도 해야 되지. 자, 다음번에 네. 자, 이제 우리의 유신으로 뵙는 걸로 그분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